요즘 뉴스에서 불의 고리, 난가의 해구 이와 같은 용어를 자주 듣습니다. 불의 고리는 무엇이고 난가의 해곡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판 구조론에 따른 지형 용어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구의 바깥 부분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판을 지도 위에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곳, 이런 곳, 이런 곳, 그 다음에 벌어지는 곳, 이 판이 여기서 서로 벌어집니다. 바깥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하나는 아래쪽으로 하나는 위로 비껴가죠. 이렇게 판과 판의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른 이런 곳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근처의 일본을 보면 일본에만 3개의 판, 1개, 2개, 3개, 그 다음 이쪽에 안쪽으로 보면 또 하나 더 있죠. 결국은 4개의 판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바다의 바닥에 있는 암석의 나이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대서양에도 가운데 이렇게 이어서 인도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태평양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선이 보이죠. 여기가 나이가 제일 젊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땅이 벌어지고 여기서 현무암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무암 지각이 이 벌어지는 요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중앙이 가장 나이가 어리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보면 색깔이 달라지죠. 나이가 점점 더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어져 나갔던 것이 무한정으로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다른 곳에서 벌어져서 이동하던 판과 만나게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 지역 태평양에서 벌어지 가지고 하던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서양 지역에서 벌어져서 이동하던 요 덩어리하고 만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보면 태평양에서 벌어져 나갔던 것이 결국은 일본에서 만나죠. 왼쪽에 이 태평양판 같은 경우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3.0g 세제곱 센티미터이고, 여기 일본에서 만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2.7g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밀도 차이가 나는 판끼리 만나면 밀도가 높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된 해양판이 밀도가 낮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된 대륙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한 판이 다른 판을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현상을 섭입작용이라 합니다. 이 그림은 섭입작용이 일어나는 곳을 나타낸 것입니다.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중앙의 이 부분은 판이 벌어지는 곳, 그리고 바깥에 여기 보면 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섭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판이 벌어지는 여기서도 화산이 있을 수 있고 섭입하는 여기서도 화산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판이 벌어지는 곳은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섭입이 일어나는 요 지역에서는 화산섬들이 육지로 드러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산섬이나 또는 대륙 위에 화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산 지역을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중간에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 있죠. 자, 이걸 3차원으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한데, 하여튼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삥 둘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ring of fire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불의 고리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판이 벌어지는 곳 형태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중앙에 보면 어떤 선이 보이죠. 그런데 선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간중간 이렇게 끊는 선들에 의해서 어긋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긋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이렇게 이어진 요 부분이 벌어지는 곳의 중앙이 되겠고,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은 단청입니다. 중앙해령 지역의 실제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왼쪽 그림에서 중간에 이 부분은 푹 꺼졌죠.
그리고 이 꺼진 밑으로 보면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현무암이 분출하는 중심입니다. 이것이 계곡을 이루죠. 그런데 이 중앙 부분을 잠깐만 벗어나면 그 부분이 사실은 바다에서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높은 산맥 같은 이런 것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 지역을 바다의 중앙에 있는 산맥이라 해서 중앙해령이랍니다. 중앙해령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끊어지죠. 위에 그림 보면은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다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인해서 약간씩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끊는 중앙해를 끊는 이 단청을 변환 단청이랍니다. 트랜스폼 폴트. 이 변환 단청은 끝에서 보면은 이거와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앙부를 보면 그 이동 방향이 어긋납니다. 자, 태평양 근처에 있는 대륙의 연변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에 보면 비활동성 대륙 연변부인데 대서양하고 미국하고 이 캐나다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원래 대륙판이 있었는데 중간에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이게 벌어진 곳입니다. 그 중간에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해양판을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대륙판과 안쪽에 있는 해양판 자체가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 대륙 지각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해양 지각도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경계에는 어떤 활동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활동성 대륙 연변부입니다. 그럼 어떤 곳이 활동성이냐? 왼쪽 아래를 보겠습니다. 마리아나형 활동성 연변부는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서로 만나는데 이 해양판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여기서 움직이다가 만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이 해양판이 좀 오래된 해양판이고 오른쪽 해양판은 덜 오래된 해양판입니다. 그럴 때 오래된 해양판이 좀 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오래된 해양판의 밑으로 덜 오래된 해양판이 섭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나는 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처음 만나는 이 지역에 깊은 골짜기가 형성됩니다. 저 옆에 그림 그리면 섭입하다 보면 이런 것이죠. 자, 여기에 가장 깊은 골짜기, 이거를 해구라 합니다. 그리고 해구 중에서 아주 깊은 그런 것을 해연이라 합니다. 해양판에 해양판이 섭입하는 곳에서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열을 지어서 화산섬이 나타납니다. 이 화산섬들은 해구의 방향과 나란한데 이렇게 홀을 이룹니다. 그래서 섬이 이렇게 이어서 홀을 만들기 때문에 도호 또는 호상열도라 합니다. 영어로는 아일랜드 아크. 보통의 경우에 해구에서부터 이 화산섬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가 되고 이 화산이 있는 곳하고 이 해구까지 사이에는 어떤 화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해구에서 화산섬까지 앞부분을 전호분지라 하는데 이 전호분지는 잘 발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화산섬의 뒷부분을 이 영역이죠. 이거를 배호분지라 합니다. 이 배호분지는 화산섬 뒤에 잘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상열도 지역을 예를 들어 보자면 이렇게 알류산 열도, 이것도 동그랗죠. 이것은 섭입이 여기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캄차카, 쿠릴, 그 다음에 이즈보닌에서 마리아나 지역, 통가, 크마덱, 여기도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해구, 인도 수마트라 이런 곳이죠. 이런 곳이 다 여기는 해양판이고 여기도 해양판이어서 화산섬들이 열을 지어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화산섬들이 바다 밑에서부터 만들어졌겠지만은 이것이 점점 솟아 올라 가지고 이렇게 화산섬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의 경우는 안데스형 활동성 연변부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리아나형 활동성 연변부와 그 형태는 비슷한데 화산이 바다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원래 이 대륙지각이 있었는데 그 위에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안데스형 활동형 연변부는 여기 남아메리카 지역의 이 지역이죠. 이게 대륙지각이고 태평양판이 해양지각으로서 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도 여기에 땅 여기 자체가 유라시아판이라는 것이 가장자리입니다. 즉 대륙판인 거죠. 밑으로
해양판이 섭입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원래 있었던 대륙 땅 위에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멘틀의 대류에 따른 판의 이동으로 이 중앙이 갈라지죠. 이렇게 대류하니까 중앙이 갈라지는 이 지역, 이것이 이렇게 산맥같이 돼 가지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해령이라 합니다. 그리고 중앙해령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끊어진 단청으로 되어 있죠. 단청 양쪽 끝에 이동 방향은 같지만은 이 중앙 부분에는 서로 이동 방향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이 중간에 바뀐다 해서 변환 단청입니다. 이런 해양판이 이동하다가 다른 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해양판을 만나는 것이 이쪽이고 이 해양판이 대륙판을 만나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판을 만나는 곳에서도 이 해구에서 이 화산성까지 약 100km 정도 되는 지점에서 화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섭입하는 요 깊이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즉 마그마 만들어지기 위해서 초기에 암석이 녹는 지점이 거의 1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니까 이 거리도 거의 비슷하겠죠. 물론 그것은 섭입하는 각도가 뭐 45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경우로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것도 해구로부터 화산들이 이렇게 있는 곳까지 거리가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산섬들은 해구와는 나란하지만 해구의 모양과 요 화산섬들의 모양은 해구도 이렇게 동그랗고 화산섬들도 해구에 나란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홀을 이루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일랜드 아크라 합니다. 이 화산섬의 뒷부분에는 분지가 발달하는데 그 분지를 배호 분지라 합니다. 오른쪽에는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섭입을 하는데, 이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원래 있었던 요 지각, 여기에 화산들을 띄엄띄엄 만듭니다. 그리고 요 화산들이 있는 그 뒷부분에는 섭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를 도호 또는 호상열도라 그러고, 오른쪽 같은 경우를 활동성 대륙 연변부라 합니다. 도호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해구에서 보면은 가끔씩 이게 이 바다에서 온 해양성 퇴적물이 이 부분에 부착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은 부분을 어크레이션이 프리즘, 부가 쐐기라 합니다. 또는 어크레이션이 웨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죠. 이만큼 이렇게 해양 퇴적물들이 여기 와서 붙은 겁니다. 오른쪽에도 보면 이렇게 된 부분, 이렇게 섭입을 하는 중에 일부 위에 있던 부분이 끓겨 가지고 여기에 눌러 붙는 겁니다. 이것이 부가색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곡이라는 거, 여기 보면 일본 해구는 재팬 트렌치라고 되어 있고, 난카이 해구는 난카이 트라프를 해가지고 해구와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미 트라프, 이 모두가 사실은 섭입의 경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라프와 트렌치를 구분한 이유는 트렌치하고 트라프와 같은 것이지만 이 트라프는 규모가 좀 작다고 보면 됩니다. 트렌치는 상당히 깊은 곳도 있고 큰 규모죠. 근데 이 사가미 트라프하고 그 다음에 난카이 트라프는 그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트라프 같은 경우는 트렌치보다는 골은 좀 깊이는 얕은 대신에 좀 폭은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렌치를 해구, 그 다음에 트라프는 해곡이라고 부릅니다. 자, 난카이 해곡에서는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해구에서부터 화산까지가 보통 100km 정도 된다 했죠.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기냐 하면은 이 난카이 해곡이 섭입하는 경사가 얕아서 그렇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45도로 이렇게 섭입한다면은 깊이 100km 정도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위니까 해구에서부터 거리도 100km겠죠. 근데 난카이 해곡은 경사가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신도는 같은데 그 위에서 화산이 만들어지니까 그 거리가 200km 정도로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바다 안에 판이 벌어지는 곳, 즉 중앙해령, 그리고 섭입을 하는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의 지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